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생각하지 않는 판사들입니다. 유시민은 일찍이 1침을 날렸습니다. 판사들은 자기 손에 쥔 판결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하지 않는 죄가 있다. 바로 그 죄가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이 내란 재판과 특검 재판을 지켜보며 불안에 떠는데도 그는 책임을 회피하며 신속공정이라는 공허한 말만 반복합니다. 존중받아야 할 사법부의 수장은 스스로 존중받을 자격을 버렸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존중이 아니라 심판, 그리고 사퇴입니다. 민주시민의 깨어있는 의식만이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영상 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 땡큐베리 감사입니다. 사법부를 존중해야 되는데 존중한다는 건 뭐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아, 존중한다는 게 사법부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법시험 하신 분이 얘기 좀 어떻게 아니, 하는 그래, 게 재판은 사법부를. 니네가 하는 거야. 열심히 해라. 그리고 니네가 잘하도록 지켜보겠다. 이게 존중이죠. 그래서 그거에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너네가 책임져라 하고 비판하는 게 민주주의의 원리고 국회를 받아보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뭐 뽑아놓을 테니까 가서 열심히 해라. 그래 니네들이 법률안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참여해서 토론해서 만든 것까지 우리가 인정해준다. 네. 근데 잘못 만들면 너는 다음 선거 때 죽는 거다. 그게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법부에 대해서 지금 존중이라는 말을 결과에 대한 무책임까지 연결시켜가지고 지금 남용하고 있죠. 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선출된 권력을 심판하면서 그게 당연히 자기들이 해야 될 역사적 책무나 사명인 것처럼 하면서 과시하고 있고 오히려 나대는 경향이 지금 생긴 거죠. 네. 그거를 최대한 이용하는 게 이제 검사 쿠데타 정권이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사법부를 존중 안 할 방법이 있어요? 안 할 방법도 아니 없지. 판결이 나오면 네. 그냥 집행하는 거잖아. 그 노력대로 그거를 뭐 따라가는 건데. 거부할 수 있는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되면 거부할 수 있는 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존중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다만 우리가 사법부를 존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어제 용해인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했던 그 표현은 적절하다고 봐요. 잘한 판결은 잘했다고 얘기하고 그렇죠. 문제 있는 판결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거를 말할 수 있는 것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다. 권리인 동시에 의무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게 좋은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제 생각에는 판사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왜 나를 욕하는 거야 이렇게 억하심정이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법정 바깥의 일에 대해서는 판사가 책임질 수 없잖아요. 아니 대선 경쟁자이자 차기 가장 독보적으로 유력한 대권 주자를 5건을 기소를 했어. 이제 재판에 5군데 끌려다녀요. 네. 네. 그러니까 곱하기 3하면 15번이야. 한 인간을 네. 5건을 별개로 다 기소를 해가지고 일주일에 3번씩 법정을 드나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수백 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기소하고 공소유지하고 합니다. 네. 그걸 방어하려면 변호사를 수십 명을 써야 되는데 와. 이게 무슨 재벌 2세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 인간의 삶을 파탄 상태로 몰아넣으면서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판사들은 눈을 감고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 네. 자기는 그냥 검사 기소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무슨 컴퓨터로 배정한대. 그것도 참 근데 왜 같은 사람이 계속. 그것도 확률적으로 3%라도 가능해요. 로또 1등 당첨자도 나오잖아. 나오기는 여하튼. 근데 판사 입장에서 보면 내가 그런 게 아니잖아. 그리고 자기는 자기 법정에 기소되어서 온 형사피고인을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자기는 그 일만 하는데 왜 나보고 뭐 정의구현을 하라고 그러는 거야 라고 항변해요. 실제로.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엊그제 민들레에 올라온 유시민 작가님 칼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는 진짜 그 내용을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판사가 연락을 해서 열받은 유 작가님께서 그들의 마인드를 이렇게 지금 낱낱이 알려주시면서 1침을 가하신 것이다 라고 느꼈는데 오늘 뵙고 보니까 아니다, 그냥 내가 걔네 입장에서 빙의해서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썼다. 네. 이게 사실은 유시민 작가님의 해안이고 통찰인 건데 실제로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슬픈 일은 국민들은 시민들은 그걸 보면서 유 작가님이 왜 이걸 쓰셨고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셨구나 하는 걸 느끼는데 판사들은 그 생각을 못합니다.
장담하는데 그거 딱 보면서 유 장관님도 다 아시면서 우리한테 그랬네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알 거 다 아네. 그래. 다 알면서 왜 방송 나가서 그리고 자기들끼리 그럴 거야. 저렇게 다 알면서 나가서 자기 인기를 위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다. 네, 이 못 보신 분들이 네.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유시민 작가가 판사의 빙의를 해가지고 네. 가상의 판사 생각을 쓴 게 있어요. 근데 일단은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재밌고 너무 잘 썼어요. 물론 막 진짜 화가 날 겁니다. 진짜 판사가 쓴 편지가 아니에요. 예, 가상입니다. 댓글에 보면 진짜 욕 나오는데 글은 잘 쓰네 이 판사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실제 메일이 아니고 제가 지어낸 얘기라고 뒤에 그 네. 사족을 붙여놨는데 근데 진짜 판사한테 네 생각, 네 입장을 쓰라고 하면 저렇게 썼을 거니까. 근데 정말로 이걸 그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 우리가 이제 그 재판 결과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 유죄가 나와. 예. 그러면 이제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저 판사 저것도 국민의힘이네 이렇게 이제 비판한단 말이에요. 네. 그죠? 네.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와. 그러면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저것도 민주당이네. 저 빨갱이네 판사. 이렇게 딱 비판하고 말아버립니다. 네. 그런데 이 글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더 절망적이야. 그렇죠. 판사는 나름대로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야. 우리는 법대로했다. 왜 우리를 자꾸 보수적이라고 얘기해? 야, 우리 이명박도 잡아넣었던 사람들이잖아. 어? 왜 너네 마음에 안 들면 맨날 그렇게 우리 욕하냐? 우리 이명박도 잡아넣었잖아. 박근혜도 잡아넣고 박근혜도 잡아넣었잖아. 전두환 모태우도 잡아놨어요. 그리고 뭐 기소 많이 한다. 야, 우리가 기소한 거 아니잖아. 그렇지. 검찰이 한 거잖아. 기소는 검찰. 왜 우리를 욕하냐? 검찰을 욕해야지. 너무 진짜 판사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어떠한 비판을 해도 판사는 바뀔 가능성이 없을 것 같다. 못 알아먹는구나. 나는 그런 절망을 했는데요. 저기 판사뿐만 아니라 법 기술자들이 다 저렇게 생각하죠. 검찰도 과거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니들만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를 안 하느냐. 참여정부 때 다 했는데 검찰만 안 했잖아요. 그때 저것들이 한 얘기가 그거야. 우리는 고문하거나 간첩 조작한 적이 없다. 정보기관에서 그렇게 해온 거, 경찰이 그렇게 해온 거 우리는 기소했고 우리가 사형 선고를 한 적이 없다. 판사가 한 거다. 저봐.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한 거지. 이런 소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저 과거사 정리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그때 했던 게 예전에 잘못됐던 그 독재 정부 시절의 판결들을 자료집으로 간행하겠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고 했으니까 당신들이 실명으로 쓴 소위 정찰제 판결이 됐건 뭐가 됐건 그대로 보관해서 모아서 자료로 남기자. 이것이 우리가 역사를 반성하고 새 출발하는 계기가 될 거다. 그러니까 당시에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주 악을 쓰면서 덤빕니다. 그거를 만들지 말라고는 못해. 한 짓이 있으니까 이름 빼달라고. 내 이름은 판사 이름을 지워줘야 될 거 아니야. 어머나. 아니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고 해놓고 지들이 시스템에서 그걸 써놓고 왜 이름을 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판사가 말해야지 지가 말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명은 비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유 작가님 앞에서 이 말씀드려서 좀 그렇게 하긴 한데 나치가 끝나고 나서 판사들을 왜 처벌하고 사형까지 시켰느냐. 그때 동일한 논리로 반론을 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 학살하고 이런 사람들, 아돌프 아이만 이런 사람들이 공무원으로서 주어진 법대로 맞아. 했을 뿐이다. 다 법에 근거가 있다. 나는 성실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가 너네는 생각을 안 한 죄가 있다. 이 일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그러니까 이번 재판도 결과를 보시면 생각을 안 한 티가 너무 역력하잖아요. 그리고 아니야 생각했어. 어떤 생각을 해? 그 생각을 내가 그 칼럼에 쓴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 그 선거법 위반 사건에 징역 1년 징역 1년인가? 네, 집행유예 2년을 네. 줬잖아요. 그 한성진 판사가 그걸 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선고를 했을까를 구체적인 생각. 제가 예. 물론 그 사건만 가지고 이 칼럼을 쓴 건 아니지만 네네네. 그래서 감정이입을 해서 내가 그 판사였다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이런 판결까지 갈 수 있을까를 네. 생각해 본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가상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판사의 역할, 형사법정의 본질 이것부터 쭉 시작해서 형사재판의 구조, 그리고 유죄 무죄를 판별하는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쭉 해서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고방식의 패턴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 적은 거고요. 살아온 배경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살아온 배경. 네. 판사가 꾸미셨나? 너무 잘. 아, 너무 잘 알아. 나도 놀랬어. 형사재판이 일종의 아파트 게임 같은 거예요. 복불복. 그러니까 어떤 판사 만나냐에 따라서 판결이 똑같은 사건도 180도 바뀌어요. 예컨대 한명숙 총리 같은 경우도 1심에서는 완전 무죄였거든요. 그게 쟁점 3개를 해놓고 첫 번째 돈을 일단 받았냐, 그러면 돈을 왜 받았냐, 뭐 돈을 받고 나서 대가로 뭘 했냐 이 순서로 가야 되는데 돈을 받았다는 증명이 없기 때문에 증명이 없는 사건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쟁점은 논하지 않는다. 이게 1심 판결이었어요. 네네네네. 2심에서는 전부 유죄로 했고 대법원 가서 전부 유죄가 됐어요. 그때 그 재판에서 보면 돈을 언제 줬는지가 특정 안 됐습니다. 모월경. 아니 범죄의 육하원칙도 안 지켜지는 공소장을 그냥 판결로 다 받아준 거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유죄가 돼요? 근데? 핵심은 네. 형사재판과 관련해서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적 기준이 안 지켜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정에서. 문제 추정의 원칙이. 예, 그게 근본적인 문제고 그게 지켜지면 보수적인 판사, 진보적인 판사에 따라서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터무니없는 판결이 나오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게 아파트 게임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 보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판사는 원래 직업이 그래. 4명은 보수, 1명은 진보야. 그러니까 아파트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씩씩청 이렇게 하면 확률 20%로 무죄, 확률 80%로 유죄예요. 이 아파트 게임이야. 어디 걸리냐에 따라서. 네. 일부러 뭐 누구한테 특정 판사한테 사건을 배당하고 이렇게 안 해도 확률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있기 때문에 검찰이 그렇게 많은 기소를 하는 이유가 조국 재판 때도 그랬고 기소 때도 이재명 기소도 마찬가지인데 잘만 걸리면 하나만 걸리면 내가 이거를 황새의 사냥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에 황새가 눈이 나빠요. 우리 검찰도 눈이 나빠. 김학의 얼굴도 못 알아보고 막 그러잖아. 귀도 어두워. 귀도 어두워. 막 날리면인지 바이든인지 잘 구분 못해. 이런 검찰이 사냥을 하는 거야. 그 어떻게 사냥을 황새처럼 하는 거지. 황새는 되게 멸종한 제일 중요한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지만 눈이 어두워서 논바닥 같은 데서 대충 쑤시는 거야. 한 10번 쪼는 중에 미꾸라지 한 마리 들어오면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수십 건을 기소를 하는 이유가 뭐냐. 범죄 사실 수십 개를 조국 때도 했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느 하나만 걸려도 이재명은 아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5건을 기소해서 그중에 어느 하나라도 성공하면 이재명을 아웃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건을 기소를 한 거죠. 이게 우리나라 정치 검사들이 수법이고 이것이 성공하는 매번 성공해요. 거의 대부분. 대부분 성공하는 이유는 내가 볼 때는 8대2 비율로 아파트 게임에서 승패가 정해져 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스스로를 신속과 공정의 상징이라 포장하지만 국민 눈에 그는 이미 생각하지 않은 죄를 짓는 판사일 뿐입니다. 유시민의 말처럼 판사들은 자기 손에 쥔 판결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하지 않는 죄가 있다. 조희대는 바로 그 죄를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내란 재판이 국민의 상과 민주주의를 흔드는데도 그는 판결의 무게와 역사의 책임을 외면합니다. 이제 국민이 답할 차례입니다. 조희대, 당신이 버틴다고 정의가 버텨지는 건 아닙니다. 내려와야 합니다. 사퇴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로또 1등 당첨되세요.